남편을 따라 타지로 시집 온 지 10년 차입니다. 지인도 식구도 아무도 없는 곳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저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곳이 낯설고 갑갑했습니다. 직장이라도 가지면 괜찮을까 싶어 집 근처 좋은 일자리가 있었지만 첫째를 임신하는 바람에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일하면서 임신해도 눈치가 보일 게 뻔한데 임신한 여자를 어느 회사에서 반가워하겠냐며 곧바로 포기하고 저는 신랑과 함께 태어날 아이에 대한 걱정과 행복을 안고 하루하루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신랑을 둔 저는 주 2, 3회 저녁마다 술 아니면 풋살 동호회 또는 친목 모임에 나가 있는 신랑을 임신한 채로 매일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고 남편은 왜 사람을 기다리냐며 때 되면 들어올 사람 기다리지 말고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늦잠 자지 말라고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임신한 저에게 게으르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너무 상처가 돼서 밤마다 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많이 줄인 거라며 너를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임신까지 한 저는 신랑 아니면 말할 사람도 없고 바깥 출입도 힘들었어요. 그땐 제가 차도 없었고 몸이 점점 붓기 시작해서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엔 산책하자고 하면 그런 건 낮에 혼자 하라며 임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같이 나가준 적이 없어요. 집 근처에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걷기 좋은 산책길이 있지만 문제는 저녁에 혼자 나가기 두려운 곳이에요. 다리 밑에서 술 드시고 노상 방뇨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전거도 타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걷는 곳인데 혼자서 가려 하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포기하고 낮에 사부작 다녔네요. 임신 6개월 차 신랑은 아는 형님 만나서 술 한잔 한다며 해지기 전부터 나가더니 새벽 2시 넘어왔어요. 2차로 자리 옮긴다고 한 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전화하니 안 받더군요.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몇 번 해도 안 받고 집 오기 직전 전화 왔어요. 얘기 중이라 못 받았다면서. 그 형님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 부부 이뻐하고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그 당시 형님의 고민은 아기가 안 생겨서 좀 힘들어하셨어요. 집에 오더니 하는 얘기가 형님 불쌍하다면서 형수가 평상시엔 부부관계 없고 병원에서 받은 날에만 관계하려 해서 형님이 심적으로 힘들다 했다며 형님 하소연 받아주느라 전화 못 받았답니다. 그러곤 신랑 잠들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네요. 신랑 휴대전화 보니 모르는 번호로 통화한 내역이 있었어요. 저랑 통화 후 어디에 전화를 한 건지 너무 꺼림칙했어요. 그 번호를 따로 메모해놓고 혹시 몰라 나중에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정기적으로 오는 문자 내역이 있네요. 내용을 알 수 없는 아무 문자 같은. 지인 통해 물어보니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보내는 광고 문자래요. 시간대별로 오전 몇 시, 오후 몇 시 이런 식으로요. 뒤통수 3개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랑한테 못 물어봤어요. 그냥 계속 혼자 소갈이 했어요. 신랑을 믿고 싶어서. 그 불쌍한 형님을 위해 전화해준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 후 그 얘기는 언급조차 안 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신랑의 사회생활은 당연히 지속적이었고요. 회식하다가 남녀같이 노래방을 갔고 또 연락 두절. 남편의 변명은 잠들었답니다. 하, 미친 진짜. 꼬치꼬치 캐묻는 건 또 지랄 발광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접었습니다. 첫 애 낳고 엄마 오셔서 산후조리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신랑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른 직장 알아볼 때였습니다. 그날 밤 어느 분 만난다고 나가더니 대리 불러서 온다고 하더니 또 연락이 안 됩니다. 신랑이 수면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잠에 취약한데 차에서 잠든 건지 길에서 쓰러진 건지 알 길이 있어야죠. 새벽 3시가 다 돼도 연락이 안 돼서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119에도 신고했습니다. 일단 핸드폰 위치를 알려면 119 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 전화 왔어요. 대리 불러놓고 차에서 잠들었다고 미안하다며.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불안과 의심 속에서 아이를 제가 제대로 볼 수 있었겠나 싶어요. 매일 밤 울고 속병이 제대로 났습니다. 어느 날은 애기 목욕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거 하나 혼자 못하냐며 지랄병 떠는 통에 우라통이 터져서 애기 들쳐매고 집을 나왔습니다. 신랑, 솔직히 제가 무서웠겠어요? 애 데리고 나갔는데 나가봤자지 했을 겁니다. 남편은 기면증이라는 수면장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홧김에 뛰쳐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밖에서 엉엉 울다가 추워서 덜덜 떨고 집 들어오니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잠든 남편 얼굴을 보는데 분하고 억울하고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집 밖에서는 가족들 살들이 챙기는 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속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남편한테 속은 거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결혼한 여자친구들, 아는 누나들과 연락하고 만납니다. 자기들은 촌사람이라 도시 사람들 남녀랑은 다르답니다. 의심할 만한 건더기도 없답니다. 이건 뭐 개똥 밟는 소리인 건지. 어디 나간다고 하면 이제 의심과 걱정 안 하겠어요? 그러던 중 자기 사업하기 전 배워야 하는 일이 있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잦은 회식에 늦은 귀가 눈치 보는 입장이라며 또 변명을 합니다. 거기서 12월 가족 동반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돌도 안 된 애기 데리고 저는 수유 중이라 술도 못 먹고 본인들은 가족도 아닌 애인들 데리고 다들 미혼입니다. 놀러와서 제일 큰형님 커플은 방 하나 독차지하고 단체로 한 방에서 술, 담배, 술 냄새 쩔은 방에서 아기랑 같이 잤습니다. 신랑한테 아기 있으니 빈 방 있는지 알아보라고 부탁하니 어찌 말하냐며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그냥 자잡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아기 껴안고 진짜 또 서럽게 잠들었고요. 지난날의 서러움이 너무 많아요. 명절이면 시댁에 잘 곳 없어서 모텔방에 우리 둘이 놓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들어옵니다. 모텔도 말이 모텔이지 촌이라 여관보다 못한 그런 곳에 이불이며 바닥이며 비위생적인 곳입니다. 매해 아기 이불 들고 다녔어요. 더럽다고 하면 제가 유난스럽답니다. 어디 장거리 놀러 가면 운전은 제가 합니다. 신랑이 기면증이라 장시간 동안 운전하기 힘들고 결혼 전 신랑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전치 16주 나와 병원에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신랑이 운전대 잡으면 트라우마 때문에 옆에 못 타겠어요. 자꾸 간섭하고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고 그게 더 힘들어서 놀러 갈 때는 제가 운전하고 다닙니다. 아버님 편찮으셔서 지방에 입원해 계실 때도 저 임신 내내 제가 운전하고 왕복 3-4시간 운전했습니다. 몸이 힘든 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꾸 밥 먹듯이 거짓말을 칩니다. 그럴 때마다 싸우게 되고 별거 아닌데 제가 난리치는 거라며 제 탓을 합니다. 남과 비교도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와이프 중에 저처럼 이것저것 묻는 사람 없고 이것저것 다 얘기해주는 자기 같은 사람도 없다면서 제가 유별나다면서 남들과 비교합니다. 자기 사업 시작하고 친목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는 더 자주 늦고 뭐 주점도 다니고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캐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친목회에서 하는 밴드가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이 울려서 보면 술에 취해 눈 풀린 사진, 여자랑 부둥켜 안고 있는 사진 뭐 그런 사진만 잔뜩 있습니다. 무슨 친목을 다지는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매번 캐보면 끝도 안 날 것 같아서 예전에는 소리 빽빽 지르고 지랄 발광하면서 묻곤 했는데 이젠 작작하고 적당히 하라 했습니다. 이제 뭐 해볼 만큼 해봤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며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몸축 나가면서 일하는데 집구석에서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잔소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애 때문에 참고 산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늘 싸우는 모습만 보인 것 같아. 가급적 주말이면 아이 데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면 거리 상관없이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이들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면 제가 살고 있는 근교는 다 가봤을 정도로 늘 혼자 데리고 다니면서 돌봐왔고
일요일 되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다니고. 그때도 저희 신랑은 신생아처럼 잠을 틈틈이 자야 충전이 되니. 운전은 제가 하고. 남편은 애연가이기 때문에 집 나서기 전. 이동하는 틈틈이 차에서 내리면 담배 피울 수 있게 다녀오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예민해져서 다 같이 다니면 힘들어합니다. 그거라도 시간대마다 해야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애한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그런 시간도 줬는데 이젠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째 낳고 저 혼자 어디 다녀온 적 없어요. 신랑한테 아이 맡기고 나가는 게 신랑에게는 엄청나게 무리라는 걸 알아서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말하렴 끝도 없어서 초기 때의 신랑 얘기는 여기서 접고 후반부를 얘기할게요. 신랑은 다시 영업직으로 바꾼 지 좀 되었고 열심히 한 만큼 돈벌이도 괜찮아졌습니다. 생활비도 약 2년 전부터는 남들이 부럽다고 할 정도로 줍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생활비 제외하고 사주기도 하고 용돈도 더 주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랑이 얼마 버는지 정확히 몰라요. 영업직이니 달마다 월급이 다를 순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얼마를 받았는지 묻지도 않았고 신랑도 따로 얘기도 안 해줍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신랑도 영업하려면 쉴 새 없이 영업 비용이 나갈 텐데 이것저것 물음 싫어할까봐 또 안 물었습니다. 다른 와이프들도 잘 모를 거랍니다. 그래서 또 비교되기 싫어 안 묻습니다. 그런데 뭐 남들 다 아는 주식도 코인도 토토 이런 거 다 접해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하라고 하고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돈 벌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들 하는 건 그냥저냥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골프에 빠졌는데 이것도 일한다고 나가고 친구랑 스크린 치고 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바쁘다고 일한다고 하고 매번 전화 끊을 때마다 그러고 있어요. 매번 거짓말할 때마다 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별거 아니라 얘기 안 한 거라며. 모든 게 다 저를 위해서래요. 그게 왜 나를 위해서냐 하니.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좋게 보내주냐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또 성질내고. 하루는 작정하고 울고불며. 자기 일하는 시간 뺏어 하는 거니 그건 뭐라 안 한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그냥 가게 되면 얘기하라고 했어요. 제발 솔직히 다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이라고. 믿을 테니 뭐든지 솔직히 말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날은 정말 자기도 뭔가를 느꼈는지 다신 저를 속상하게도 안 하고 눈물 나게 안 한다고. 그러더니 진짜 잘했어요. 코로나 시국과 저희 둘째 임신으로 밖으로 돌던 신랑은 귀가를 잘했고 다정하고 정 많은 남편, 아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만 아니면 더할 나위 없는 다정한 부부. 행복한 부부, 사이좋은 부부예요. 가끔 서운한 생각이 날 때면 예전에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그냥 없는 일로 만들려 합니다. 자기 밖으로 안 돈 지 2년 넘었다고 하고 뭐 말 꺼내면 맨날 옛날 얘기 꺼낸다고 방방 뜁니다. 이젠 안 그러는데 왜 자꾸 옛날 이야기 하냐고 합니다. 예전에 워낙 망나니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신랑의 모습이 낯설고 실감이 잘 안 됩니다. 애랑 마누라밖에 모르고 틈틈이 자기 생활하는 제가 바라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무주연상 금연기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침에 아기 국수 먹는 게 너무 귀여워서 영상통화하는데 급하게 전화기 돌리면서 지금 바쁜데 급한 거 아니면 조금 있다가 전화한답니다. 평상시에는 전화통화, 영상통화 스스로 하는 편이에요. 본인도 시간 날 때 자주 합니다.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걸었는데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니 또 촉발동합니다. 두 번째 건이 받더군요. 어디냐고 비추라니 일하는 곳 옥상 옆이랍니다. 바쁜데 왜 자꾸 캐문얀식으로 또 짜증냅니다. 순간 또 벌벌 떨면서 바쁜데 왜 밖에 있냐고 물었더니 친구랑 스크린 골프 치러 왔다 이러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그 친구랑 쳤고 주 1회는 그 친구랑 치는 거 알고 있는데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칠 때마다 늘 재밌게 칠하면서 누가 이겼냐고 기분까지 물어봐 줍니다. 내가 이겼네. 친구가 이겼네. 껄껄거리면서 조잘대는 사람인데. 영상통화하면서 회사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절 속인 이유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바쁜 상태에서 한 게임 치러 왔는데 저한테 전화할 타이밍을 놓쳤답니다. 제 전화 받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참나, 이제는 지쳤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에 오만 정이 다 떨어집니다. 신뢰도 바닥칩니다. 치러 간다 한마디 하면 알았다 하고 끝내는데 무슨 타이밍을 놓쳤다는 걸까요? 본인한테는 매번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저는 진짜 그게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연기까지 하면서 절 속이는 걸까요?